한 인도 소녀의 운명을 바꾼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였습니다. 찢어진 교복을 입고 지나치던 공장 앞에서 품었던 작은 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가족과 지역 사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실화를 지금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인도 벵갈루루 외곽 슬럼가에 사는 아누시카입니다. 14살이었던 그때 저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매일 아침 찢어진 교복을 기워 입고 학교로 향하는 길에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깔끔한 정문,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자들, 삼성전자 인도 연구개발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집은 판자촌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자주 쓰러지셨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삼성 건물 앞에서 저는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친절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가난한 슬럼가의 소녀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14살 아누시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 같은 상상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장병이 악화되어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수술비만 해도 우리 집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일을 하시려고 무리하셨고 결국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두 남동생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나, 배고파. 8살 둘째 동생 아르준이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5살 막내 비크람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말이죠. 첫 번째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청소였습니다. 부유한 동네의 큰 집들을 돌아다니며 마루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음식 배달을 했고 저녁에는 작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동생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저 역시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삼성 건물 앞을 지날 때면 예전의 꿈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으니까요. 1년 반이 흐른 어느 날 지역 청년센터에서 특별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생산기술직 채용 공고였는데 여성 우선 채용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죠. 16살의 제가 과연 그런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삼성전자에 지원해 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누시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도 제 꿈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학력은 중학교 중퇴, 경력은 청소와 배달과 공장 잡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적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왔다는 것.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면접 당일,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빌려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삼성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의 웅장함과 깔끔함에 압도되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분이었고 나머지 2분은 인도 현지 관리자분들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누시카입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해왔지만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분 면접관이 통역을 통해 질문하셨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살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게 꿈의 회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언젠가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마치 1년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정말 삼성전자 직원이 된 것 같았어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와 체계적인 시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생산 라인과 최신 장비들,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지금까지 일했던 곳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담당 팀장은 수레시라는 인도 현지 관리자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누시카, 여기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첫 급여를 받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까지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한 달치 급여를 미리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급여 봉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로 이사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온수가 나오는 화장실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었어요. 동생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회사 의료 혜택으로 어머니의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전자부품의 기초부터 품질 관리, 안전 관리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배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죠. 김 과장님이라는 한국분 교육 담당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배려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기술적인 지식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입사한 지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같은 부서의 라지브라는 동료를 알게 되었습니다. 25살의 라지브는 저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였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상한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라지브는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기업의 값싼 노동력일 뿐이야. 진짜 좋은 기술은 한국으로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단순한 조립만 시키잖아.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라지브의 말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힌디어 단체 메신저방을 만들어서 매일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삼성은 인도의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있다. 우리의 재능을 빼앗아 한국의 발전에만 이용한다는 식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라지브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삼성은 인생을 바꿔준 은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 중 일부는 라지브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들이 그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라지브가 제게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누시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지브, 저는 이 회사에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거든요. 라지브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언젠가 깨닫게 될 거다. 그날 이후로 라지브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동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부서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일부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수레시 팀장님도 이상한 기류를 느끼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자주 지으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라지브의 말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회사는 그와 달랐어요. 공정하고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지브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라지브가 정말로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금요일 야근이었습니다. 급한 주문 때문에 몇몇 직원들이 남아서 추가 작업을 해야 했어요. 밤 11시쯤 되자 대부분의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공장에는 저와 라지브 그리고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라지브가 혼자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왜 저기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라지브는 회사의 기밀 도면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캡처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까지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라지브가 외부 메신저로 파일들을 전송하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 기밀 유출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라지브를 신고하면 그는 분명 큰 처벌을 받을 것이고 저 역시 동료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리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누시카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해라. 어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다.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레시 팀장님께 상황을 보고하기로 한 거예요. 팀장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팀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수레시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자 그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누시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용기 있게 신고해줘서 고맙다.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날 오후 보안팀이 라지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을 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라지브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틀 후 회사에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궁금해했지만 저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라지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 지역 총괄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내부 조사를 통해 심각한 기업 기밀 유출 시도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고 관련자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니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내부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신고가 단순히 라지브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라지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지브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이상했어. 요즘 행동이 수상했긴 했지. 그제야 다른 사람들도 라지브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수레시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라지브는 인도 현지 경쟁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기술 정보를 빼내려던 산업 스파이였다고 하더군요. 제 신고 덕분에 핵심 기술들이 유출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누시카, 내 덕분에 회사가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뿌듯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라지브를 미워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영진은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시작했고 고충 처리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직원 복지와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누시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데 옳은 선택을 해주셨어요. 한국어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그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는지 자꾸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단순히 라지브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수많은 후배들의 기회를 지킨 것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저를 더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라지브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저는 품질관리 부서의 시니어 기술자로 승진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이룬 성취였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었어요. 새로 입사한 후배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20살의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 회사에서는 저를 멘토링 프로그램의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온 신입 직원들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들과 만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조언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기분이었죠. 집안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아르주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막내 비크람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르준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어. 누나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혼자 감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기술 교육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에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르치고 안전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은 이제 부장님이 되셨는데 여전히 저를 아껴주십니다. 아누시카 씨는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분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슬럼가 출신의 소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인도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벵갈루루의 한 중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슬럼가의 가난한 소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당당한 기술자이자 후배들의 멘토이며 가족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익숙한 길을 걸으며 출근합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바라만 보던 삼성 건물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 일하고 있어요.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